현재 국내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유례없는 디젤 차량의 운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역시 곧바로 연료에 투입되어야 하는 차량용 요소수의 태부족 상황입니다. 국내 운수회사와 화물차 기사들은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지만 기존 가격의 10배가량을 요구하는 등 사상 초유의 요소수 부족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항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한 운수업체 대표는 10년을 거래한 주유소도 요소수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수소문을 하고 웃돈을 주겠다고 해도 구할 곳이 없어 당장 화물차 운송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처럼 차량이 묶인다는 것은 결국 물류 대란으로 연결되는데요. 컨테이너 등 대량의 화물차가 드나드는 인천항만공사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인천항의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사용하는 하역 장비 중에도 요소수가 의외로 필요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화물차가 멈춘다면 이는 터미널의 병목 현상을 일으켜 화물 적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계자들은 한시적으로 요소수 없이 화물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관련 분야에서는 비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요소수 부족이 유독 전 세계에서 한국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황당한데요. 한국은 디젤 차량 자체가 매우 많고 요소수 부족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요소수 부족 사태는 다름 아니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거부로 일어난 일과 다름없습니다. 일종의 수출 규제나 마찬가지인 셈이며 한국 입장에선 중국의 요소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은 시점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된 상황이 발생하며 비상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산자부는 현재 중국에서 요소수의 수입 비중이 대략 9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2위 국가가 한국인데 한국에선 요소수 생산을 하다가 가격 문제로 중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요소수를 끊어버리면서 한국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종의 수출 규제를 자행했다며 공급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보다 훨씬 단기간에 최종 소비자까지 급격하게 영향을 끼친 사안입니다. 중국은 팬데믹이 왔을 때 한국이 중국에 마스크를 기증할 때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친구는커녕 요소수를 끊어버릴지는 미처 산업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이웃 국가이지만 결코 엮여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인 한국의 요소수 수입 요청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직구까지 모두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해관은 개인 물품으로 한국에 나가는 요소수를 모두 검사해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구 배송 대행 업체는 중국 세관 수출 제한 품목에 추가되어 사실상 요소수를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밝힙니다. 이처럼 중국은 제대로 된 공지 없이 요소수를 막으며 한국의 물류 대란 및 각종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가 왜 이루어졌으며 일본 수출 규제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궁금한데요. 중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는 일단 한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발생한 보복성 조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아베 정권의 극우파들이 수년간 추진해온 반도체 물자 수출 금지였으나 중국은 한국과의 갈등 때문에 보복성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에 이런 문제가 나올지도 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 요소수의 경우에는 반도체 주요 물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일본은 애초에 한국에 없는 물자를 의도를 가지고 끊어버렸지만 중국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일본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결국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공급망 문제를 일으키는 피해를 끼쳤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일본과는 달리 고의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요소수 수출 규제를 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국 코트라에 따르면 이는 중국 내부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 공급원인 중국 내부 상황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중국 해관 전역에 명령이 내려져 실행되었다는 것인데 중국의 비료난이 심각하므로 요소수나 비료 관련한 물질을 단번에 수출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내의 각종 생산비가 급등해 물가 관리를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내 석탄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생산율이 떨어지며 요소수 생산조차 부족해졌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스스로 유발한 문제로 주변국에 갑자기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호주와의 경제 보복 싸움을 하다가 석탄이 부족해졌고 국내의 탄광마저 홍수로 인해 채굴이 불가능해지며 요소수 생산마저 급격하게 저하되어 비료값이 급상승하는 국면이 오자 급하게 요소수 수출을 막았는데 한국에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고 갑자기 물량을 끊어버리는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의 코트라는 중국발 보고서에서 비료 및 요소의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 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우선 중국 물량은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점은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는 전혀 배려할 생각이 없이 막무가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국 해관이 한국을 향해 국제적인 룰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것은 지난 사드 때를 상기하게 합니다. 그때 롯데가 조단위 손실을 입었으며 중국 관광객을 끊어서 관련 분야와 면세점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만 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 바로 중국 세관이 한국의 수출품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무역회사를 비롯 개인 자영업자들까지 당시 중국의 수출이 상당 기간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 수출품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어찌 보면 호주와의 국제정치 싸움이 번져나가며 호주 석탄 수입이 막힌 것이 결국에는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 리스크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왕이 부장은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고 양자 간의 각종 공급망 협력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중 무역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한국과 5G,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다루고 자칫 이러다 한국이 미국 공급망에 주로 편입될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협력을 강요하면서 질적으로 높은 파트너 관계가 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첨단 제품은커녕 기본적인 요소수조차 자국 이유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공급을 끊어버리며 한국을 농락하는 것이고 애초에 파트너십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 FTA를 비롯한 CPTPP 등 다양한 수준 높은 경제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되는 상대이며 오히려 탈중국을 급하게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또한 중국이 이러한 것을 역으로 이용해 한국을 곤란하게 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 요소수 사태 부족을 보고 한국에 대해 다양한 수출 규제의 전개를 시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막상 한국과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 규제를 통해서 일본을 괴롭혔듯이 한국에도 요소수와 같은 산업의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국의 요소수와 같이 절대적인 수입을 기대고 있는 품목들을 일제히 점검하고 이번과 같은 대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중국 의존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중국하고 관계를 그럭저럭 괜찮게 유지할 때 빠르게 그러한 작업들을 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언젠가는 중국과는 반드시 정치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한국에 막무가내식 수출 규제를 했지만 이는 결국 중국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에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을 장기적으로 후회하는 일본과 같은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한국은 특유의 스피드로 부족한 물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당장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일어났지만 이는 반도체와 같이 극도로 예민한 물질이 아닌 만큼 관계부처의 수입 다변화 등 제3의 공급처를 알아보고 조달청에 긴급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과의 수출 규제에서도 가장 먼저 한국에 불화수소 수입을 제한한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순도 100% 불화수소가 준비되어 있다며 일본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의 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에서 당장 요소수를 구할 수는 없으며 최소한 2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중국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분명히 한국은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여전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첨단 제품을 쥐고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중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한국이 중국에서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을 공급하지 않게 되는 국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 중심의 첨단 제품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반도체 등의 첨단 제품 공급에 시달리며 이 가운데 지속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미국은 국가 보안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한국을 최우선 협력 국가로 설정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공급은 국가 안보에 있어 필수 사안인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역공당하기 딱 좋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의 신뢰가 무너져 가는 만큼 최근 이슈인 군사 분야에서도 한국의 거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쿼드나 오커스 등 동북아에서 동맹 중심의 군사 행동을 점점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만과 중국 사이의 양안 갈등이 높아지면서 언젠가는 한국도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럴 때 이러한 중국의 막무가내 행동은 더욱더 한국이 중국에 등 돌릴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국 중심이며 애초에 한국 사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막무가내 수입 차단으로 한국을 초유의 요소수 부족 사태로 몰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중국은 신뢰를 잃고 국제 무대에서 언젠간 고립되어 더 큰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도 앞으로 중국 관련해서는 방심하지 말고 점점 더 탈중국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